안녕하십니까, 김신철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가 최종적으로 면책을 받기 전에 대출을 받는 것이 가능할까요?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개시결정과 인가결정을 받고 3년간 변제기간을 잘 이행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면책까지 받을 수가 있는데요. 개인회생을 통해서 면책을 받게 되면 법원에서는 은행연합회와 한국신용정보원에 면책 사실을 통보하게 됩니다. 그러면 개인회생 코드가 삭제가 되고요. 채무자의 신용등급은 5 내지 6등급으로 설정이 됩니다. 이후에 채무자는 정기예금이라든지 정기적금에 가입한다든지 또 카드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것들을 통해서 신용등급을 차츰차츰 올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올려진 신용등급에 따라서 대출과 같은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은행에서는 다시 대출을 받는 것이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한국신용정보원에서는 개인회생 기록을 비록 삭제하였다 하더라도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은행에서는 고객관리대장을 통해서 해당 정보를 계속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예컨대 만약에 신한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뒤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면책을 받았다라고 하면 신한은행에서는 대출 연체 기록과 개인회생 신청 기록을 함께 계속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신한은행으로부터는 다시 대출을 받는다는 것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신한은행의 통장을 다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겠죠. 이 부분은 어느 은행이든지 어떤 카드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정리하자면 면책이 된 다음에는 개인회생 채권자로 채권자 명부에 등재되지 않았던 채권자들에게는 대출을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지만 기존에 대출이 있어서 채권자 명부에 등재되었던 채권자에게는 다시 대출을 받기 어렵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개인회생의 변제금을 납부하고 있는 도중에, 그러니까 면책을 받기 이전에 대출을 받는 것은 가능할까요? 개인회생의 변제 계획안이 인가가 되어서 변제 금액을 잘 갚아나가다가 급한 사정이 생겨서 중간에 소액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물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개인회생 진행 중에도 대출을 해주는 곳이 있기는 합니다. 주로 사금융권의 고금리 대부업체들인데요. 이런 회사들은 채무자가 개인회생의 인가결정을 받으면 개인회생 신청자의 채권자 목록과 변제 계획안을 살펴보고 대출 심사를 거쳐서 대출을 해주기도 합니다. 당연히 그런데 이 경우는 고액 대출은 안 되고요. 500만 원 이하의 소액만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20%를 넘는 고금리 대출입니다. 변제기간 중이라도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급하게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가 보니까 고금리인 줄 알면서도 부득이 대출을 받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고금리 대출은 개인회생 절차의 폐지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 후에 면책을 받기 전에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의 상당수가 실제로 개인회생 폐지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개인회생이 변제 계획안을 짤 때 중위소득의 60%까지만 생계비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최소한의 생계비로 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여기에다가 대출 이자까지 추가로 내게 되면 변제금을 계속 납입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사는 채무자가 있다고 한다면 이 채무자는 법에서 인정해주는 105만 원의 생계비로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새로운 대출을 받게 되면 105만 원 내에서 추가로 대출 이자까지 갚아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채무를 감당하기가 점점 더 버거워지고 끝내는 폐지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 이와 같이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가 된다면 현실적으로는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가급적 면책이 된 이후에 신용등급을 상향하고 그리고 나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을 신청한 분들이 대출을 받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김신철 변호사였습니다.